오늘 벌써 6월 2일이에요. 올해의 반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보고 이거 그리면 좋겠다. 그리면 좋겠다라는 게 구성이 좋다. 뭔가 그릴 거리가 괜찮다. 그렸을 때 멋있을 것 같다. 이게 다 포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빈집이래. 이걸 또 사진을 검색해서 어떻게 요즘은 구글로 하니까 장소까지 나와. 빈집이라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나무 전봇대예요. 나무 전봇대고 기울어져 있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전선 같은 거와 이 나무의 그 색감도 그렇고 건물에 이게 뭔가 조화롭다라는 것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림으로서 그냥 좋아 보인다 할 때는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는 과정이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래서 좋고 어떤 건 이래서 좋고 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기 좋은 구도, 그리고 그렸을 때 정말 예스럽게 그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를 맑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보면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오히려 동화스럽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배경을 어떻게 할 건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 계절이 좀 가을 같죠? 그래서 잎사귀를 없이 이렇게 제가 스케치를 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물론 아마 세밀하게도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면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똑같이 그리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야지 만족감이 와요. 근데 조금씩 그리는 시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쌓여가면서 그림을 놀다시피 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정교하게 그림에서 조금 맛깔스러운 감각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단계들이 오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 느낌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여기가 뭐 똑바르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들이 좀 울퉁불퉁하게 하는데 저는 그리면서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 재미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얘를 살려주려면 얘만 칠해도 되고요. 뒤에는 그냥 무채색이나 하고 싶은 색깔로 은은하게만 하셔도 돼요. 여기에 컬러들이 살짝 있으니까 살짝 넣으셔도 괜찮은 거고, 지금 이 그림의 구도보다 사진보다 제가 조금 크게 그린 것 같아요. 그 땅이 좀 좁아졌는데 어떨 때는 여백을 중시해서 건물을 작게 그리고 하늘을 많이 그려도 된다고 했었고, 근데 이럴 때는 아예 진짜 달랑달랑해서 바닥에다가 밑에다가만 조금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 고치거나 새로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하던 거는 완성하고 넘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다가 보면 중간 넘어가면 그림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시고 끝까지 완성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는 물을 많이 했고 여기는 삐비비빅 소리가 났어요. 그럼 여기는 첨벙첨벙이 있어서 물을 칠하면서 흡수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얘는 붓에다가 힘을 가해서 밀착도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 흡수도가 달라져요, 물감에. 근데 얘가 지금 하얀 파랑이 아니라서, 이렇게 밝은 파랑이 아니라서 은은하게 살짝 물 건데, 지금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감을 가져간 것보다 풀어지면서 흐려질 거예요. 그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물감의 양이라서 그런 거고, 저 여기다가 살짝 뭐 분홍빛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보랏빛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우리가 구름을 할 때는 좀 더 자유롭고 프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넣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넓은 면적이니까 이때는 좀 더 마음 편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조금 편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붓을 가지고 우리가 붓을 잘 발라야 돼요, 잘 칠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벼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자, 여기 하다가 얘가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밑에까지 다 칠해버리고 싶어졌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그죠? 자, 다른 색깔을 살짝 가밀해서 뒤에 멀리 있는 것처럼
좀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하다가 그냥 다 무채색으로 해줘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나무 잎사귀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꼭 다 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보면 물이 많이 적셔 있어서 뭔가가 그냥 멀리 있는 느낌. 자, 여기 건물 소개가 있고 이럴 때 되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림엔 항상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해주고 싶은 데를 제대로 조금 더 표현을 하는 방법과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해볼까 하는 그 생략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림에다가 전달을 하고 내가 해놓고 나서 또 느껴보고. 지금 보세요. 그냥 쓱 칠하면 번져버리거든요. 꾹꾹꾹 누르면 이게 면적이 돼서 뭔가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끝에만 꾹꾹꾹 하면 시작점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기를 좀 빼서 여기 선이 있죠? 은은하게 다 전체적으로 번짐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만 살짝 해줄 때, 적셔 있을 때 그 선들만 살짝 해줘도 멀리 나중에 마른 다음에는 뭔가 형태를 잡아가는 뭔가 무언가의 모습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멀리 있는 효과도 낼 수도 있고 생략하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젖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를 썼을 때 남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봐야지.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멀리는 뭔가가 있다. 근데 요거랑 비교하면 지금 얘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스스로 조금 뭔가 장식적인 걸 넣고 싶다 하면 이런 데다 엉뚱한 색깔처럼 다른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색을 왜 넣어? 그림으로써 보기 좋아 보이게. 그런 것들은 이유가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 아스팔트 색깔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색상들인데 제가 약간 연보라빛 같은 걸 넣었어요. 그림에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꼭 반듯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위쪽은 채색이 들어갔고 앞쪽은 안 했어요. 그림에다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에요.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고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된다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그냥 깔끔히 이대로 색깔 칠해보세요 하면 시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선으로 두 줄을 그었어요. 그러면 얘가 턱걸이가 있는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만 그리면 그림에 조금 이제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간에다 이렇게 선을 그면서 점처럼 해서 이 보도블록처럼 표현이 되는 거에다가 힘을 준 거예요. 그림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림의 요소로서, 그리고 그림에 힘을 주는 그 조금이지만 그 조금 때문에 그림이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조금 무슨 색깔이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거를 다 채우지 않고 살짝만 뭔가 해주는 것들, 가벼운데 가볍지 않은 것들이 적기적소에 딱 표현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자, 하얀 부분이에요. 자, 하얀 부분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속에 있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게 저것도 무채색이고 하얀색 표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얀 빛깔을 나타내는 것들은 많아요. 살짝 고동빛도 우리가 베이지 톤도 밝게 보면 하얀 톤에 가까운 거고, 이렇게 푸른 계열을 써도 하얀 계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얀색을 표현할 때 너무 막 그 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면서 연연하지 마시고. 자, 여기 꺾어지는 부분 보면 사진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쓰시다가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한번 칠했죠. 그 다음에 조금만 진하게 해서 끝에 부분만 강조하시면 그 색감의 어우러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그려도 정확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도 좋고, 아닐 때 다른 색깔을 섞으셔서
그 안에서 색감이 섞이는 방법. 우리가 물을 다루고 수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거를 자꾸 써보고 활용하고 그리면서 깨닫고 이런 것들. 요 하나 가지고 되게 오래된 느낌처럼 표현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봇대를 한번 해볼게요. 전봇대를 고동색으로 막 오래된 느낌 효과를 내려면 싹 칠하고 진한 데를 해야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또 하는 방법에 붓에 물기가 물을 칠한다고 했는데 벌써 색깔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칠하고 나서 물기만 쭉 빼고 붓이 이렇게 좀 갈라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완벽하게 정돈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물을 칠했는데 물이 좀 고여있다시피 했어요. 이럴 때는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쿡쿡쿡 찍었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붓에다가 물감을 어디는 덩어리가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데 여기는 선을 살짝 긋고 그냥 하면서 마무리 되게끔 길쭉하기도 하고 너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물 칠한 거에다가 살짝 얘가 번져가면서 나무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나무의 오래된 효과와 색감들이 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두 가지 색깔 했죠?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그 밝은 톤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거기다가 살짝씩 그냥 조금만 가미해줘도 수채화의 물맛과 어우러짐이 번짐으로써 되게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려야지 하고 깔끔하게 그려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융화되는 느낌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건물을 한번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자, 갈색 톤이죠. 너무 예쁘죠. 뭐 붉은 계열과 섞은 색깔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꽉 채우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색깔을 살짝 하거나 다른 색깔 어떤 색깔을 할까? 엉뚱하게 좀 다른 색깔 진짜 이런 색깔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좀 좋아하시는 색깔 넣어도 되고 이래도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붉은 계열에다가 갈색을 좀 섞었어요. 이 톤을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 건물이죠. 건물이라서 조금 외곽선이나 이런 선들을 쓰실 때 반듯하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 스케치 자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색깔처럼 하다가 이렇게 선을 쭉쭉쭉 남겼거든요. 그런 것도 그 자체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쭉쭉쭉쭉쭉 했죠? 색깔을 잘 먹으라고 선을 빠르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듯하게 하고 이 전봇대하고 넘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고 자, 요 정도. 자, 여기 너무 색깔 이쁘다. 여기도 이게 요만큼이 다른 색깔이라 해도 여기까지가 건물의 끝이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꽉 채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색깔 변화, 그 다음에 지금 한 거에다가 조금만 더 진한 거를 누르셔서 색깔을 찍어서 지금 한 길에다가 위에다가 살짝 변화를 주면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금 해준다면 좀 더 손 씹으면서 속도도 조금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따가 해줄 거를 그냥 젖어 있을 때 해주면 효과도 더 좋고 그렇게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점도 찍어보고 선도 그려보고 조금 더 그림을 그릴 때 쉬우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쁘죠? 네. 여기에서 낡은 것들은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럴 때 그냥 살짝씩 물 번짐으로 그냥 조금 오래된 느낌으로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마무리 해볼게요. 너무 예쁘다.